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4급 교과서 한자 네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포화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불포화는 아니 불, 배부를 포, 화할 화로, 포화용액일 때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불을 보겠습니다. 아니 불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글자입니다. 씨앗은 발화할 때 먼저 뿌리를 내리는데 아직 싹이 땅 위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아니다, 없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 부당처럼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하는 글자 앞에서는 부로 발음되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불문곡직, 난공불락처럼 불로 발음이 됩니다. 단 부실의 경우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부를 포를 보겠습니다. 배부를 포는 먹을 식과 딸포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먹을 식은 각골문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받침대가 있는 밥그릇과 뚜껑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데서 밥이라는 의미와 함께 음식, 먹다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쌀포는 불룩한 뱃속에 아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부를 포는 밥을 많이 먹어 아이 벤 배처럼 배가 부르다는 의미입니다. 배부르다, 속이 꽉 차다, 옹골지다 등의 뜻입니다. 활화를 보겠습니다. 활화는 화와 입구가 합쳐진 글자로 여기에서 입구의 자리에 각골문에서는 피리를 그렸는데 피리 약이라는 부수는 17액이나 되기 때문에 소전에서는 나머지는 생략하고 피리에 난 구멍 하나만을 강조하여 그렸는데 이것이 입구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수학을 마치고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축제를 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다, 온화하다, 화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수학 한 표로 밥을 지어 먹으니 화목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불포화는 아니 불, 배부를 포, 활 화로, 포화용액일 때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비율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비율은 변줄비, 비율률로 둘 이상의 수를 비교하여 나타낼 때 그중 한 개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다른 수의 비교값을 뜻합니다. 견줄비를 보겠습니다. 견줄비는 두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각골문과 소전의 모습입니다. 서로 비교하다, 견주다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또 친하다, 친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견줄비는 그 자체가 부수인 제부수입니다. 비율률을 보겠습니다. 비율률은 거느릴 소리라고도 하고 장수수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뜻과 도금을 가지고 있어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글자입니다. 비율률은 거물현이 3개 모인 밑에 열십이 더해진 글자입니다. 거물현은 작을요의 변형인데 작을요는 실사의 반인 가는 실사에서 또 절반인 아랫부분을 줄인 것으로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물현은 이 실타래를 대하나 냇물에 담가 놓은 것으로 염색한 실타래를 씻는 것을 그린 글자입니다. 염색한 실타래를 냇물에 담그면 색깔이 주위로 퍼져 물이 검고 혼탁해지기 때문에 검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거물현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비율률은 동아줄을 그린 것입니다. 동아줄은 배를 묶거나 거대한 물체를 끄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끌다, 따라가다라는 뜻이 생겼고 이때는 솔로 읽습니다. 통솔 또는 솔선수범 등은 이끌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백제시대에는 달솔, 은솔, 덕솔 등 솔계열의 배설이 있었습니다. 또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나 우두머리라는 의미에서 장수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이때는 수로 읽습니다. 지도자와 우두머리는 타인의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중의 표본이 되는 자리이므로 표준이라는 뜻이 생겼고 어떤 표준에 근거해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비율이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이때는 비율이나 환율에서처럼 률로 읽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견줄비, 비율률로 둘 이상의 수를 비교하여 나타낼 때 그중 한 개의 수를 기준으로 해 나타낸 다른 수의 비교값을 뜻합니다. 상망월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상망월은 초하루 삭, 발할망, 발월로 달의 모양이 변하여 다시 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초하루 삭을 보겠습니다. 초하루 삭은 거스를 역과
달월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거스를 역은 입벌릴 감과 사람을 뜻하는 거꾸로 쓴 큰 대가 합해져서 밖으로 나갔던 사람이 몸집의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사람을 거꾸로 그려 반대로 거스르다라는 뜻입니다. 거스를 역에 달월이 더해진 초하루 삭은 그 몸이 되어 없어졌던 달이 반대로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초하루, 처음, 시작되다 등의 뜻입니다. 초승달은 오른손을 꺾은 모습이나 기억을 생각하면 되고, 금음달은 왼손을 꺾은 모습이나 니은을 생각하면 잘 기억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현달은 오른쪽 반인 반달이고, 희연달은 왼쪽 반인 반달의 모습이 되겠죠. 여기에서 현은 활시위 현으로 발이 활에 걸어놓은 활시위를 살짝 당긴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상현달, 하현달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발알망을 보겠습니다. 발알망은 발월과 우뚝설 정 그리고 음을 나타내는 망할 망이 결합된 글자입니다. 우뚝설 정은 흙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발알망은 언덕 위에 사람이 서서 보름달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다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또한 밤중에 달을 보면서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의미로 바라다, 기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음력 15일인 보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망은 앞날을 내다보는 것을 말하며, 희망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을, 갈망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상망은 음력 초하루와 보름을 말합니다. 달월을 보겠습니다. 달월은 달의 모양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달은 태양과는 달리 날짜에 따라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반다리 모양을 그렸습니다. 달이 가운데에 있는 두 줄은 달이 그림자 또는 구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달이나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망월은 초하루 삭, 발알망, 달월로 달의 모양이 변하여 다시 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세포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세포는 가늘새, 해보포로 생물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로서의 원형질을 말합니다. 가늘새를 보겠습니다. 가늘새는 실사와 밭전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가늘새의 소전을 보면 밭전 대신에 정수리 신이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수리 신은 정수리의 숨구멍 또는 머리카락을 그린 것으로, 실과 머리카락은 가늘어서 자세히 봐야 했으므로 가늘다, 자세하다, 미미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보포를 보겠습니다. 태보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를 덮어 싸고 있는 막을 이르는 말입니다. 태보포는 육달월과 쌀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쌀포의 소전은 이런 모습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그린 것인데, 감싸다, 둘러싸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여기에 육달월이 더해진 태보포는 태보, 자궁, 세포, 배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가늘새, 태보포로 생물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로서의 원형질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4급 교과산자의 네 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불포화는 안이 불, 배부를 포, 활, 화로, 포화용액일 때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율은 변줄비, 비율률로 둘 이상의 수를 비교하여 나타낼 때 그중 한 개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낸 다른 수의 비교값을 뜻합니다. 상망월은 초하루 삭, 발알망, 달월로 달의 모양이 변하여 다시 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고, 세포는 가늘새, 태보포로 생물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로서의 원형질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 교과 산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